서울 근교 신박한 여행지 3선 1. 양평 두물머리 안개 속 비밀정원.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겠지만 오늘만큼은 일어나야 합니다. 양평 두물머리의 진짜 모습은 해가 뜨기 직전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양평역까지 약 1시간 20분, 역에서 나와 2번 버스를 타면 15분 만에 두물머리에 도착합니다. 자동차로 간다면 6번 국도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북한강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그 자체로 여행의 시작이죠.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400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물가에 서 있고 그 옆으로 낡은 황포독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풍경이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강 위로 하얀 안개가 깔리고 그 사이로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는 순간 마치 수묵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떠오르면 이제 본격적인 탐험 시간입니다. 두물머리에서 세미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세요. 약 2km 정도 되는 이 길은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들이 있어 천천히 걸으며 경치를 즐기기 좋습니다. 세미원은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지만 가을에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세미원 안에 있는 세미나눔길이라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연못 사이로 난 나무 데크길을 거닐 수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작은 정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연못의 풍경이 일품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평읍내로 이동해 보세요. 두물머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양평 전통시장 근처에는 숨은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양평 메밀입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메밀 재배가 유명했는데 그래서인지 메밀막국수와 메밀전병을 파는 집들이 많습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한막국수집은 직접 뽑은 메밀면을 사용하는데 면발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게 오히려 메밀의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여기에 양평의 특산물인 깻잎을 듬뿍 넣은 깻잎전도 꼭 주문해보세요. 그리고 연잎 정식도 시켜보세요. 영양이 듬뿍합니다. 후식으로는 양평 잔막걸리를 마셔봐야 합니다. 양평은 잣 생산량이 전국 1위인 지역이라 잣을 넣어 빚은 막걸리가 유명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죠. 단 도수가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은 참으셔야 합니다. 오후에는 양평 물안개공원을 거닐거나 용문사까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용문사에는 천연기념물인 천년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장관을 이룹니다. 2. 포천 아트밸리 폐채석장의 화려한 변신. 포천 아트밸리는 한때 화강암을 캐내던 채석장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돌을 캐내던 이곳이 2009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버려진 산업시설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포천까지는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의정부역에서 138번 버스를 타고 포천터미널까지 간 뒤인 57번이나 87-1번 버스로 갈아타면 됩니다. 다만 배차 간격이 좀 있어서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거대한 돌기둥들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전의 잔해처럼 서 있는 이 기둥들은 채석 작업의 흔적입니다. 이 기둥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낸 독특한 조형미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트밸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천주호라는 호수입니다. 채석장의 가장 깊은 곳에 지하수가 고여 만들어진 이 호수는 에메랄드빛 물빛이 환상적입니다. 특히 날씨가 맑은 날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다까지 보일 정도죠. 호수 옆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천주호의 풍경은 정말 압권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천문과학관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 관측을, 밤에는 별자리 관측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야간 관측 프로그램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빛 공해가 적어 별을 관측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심은 포천 시내로 나가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포천의 대표 음식은 단연 이동갈비입니다. 포천시 이동면에서 시작된 이 돼지갈비는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원조집들이 여럿 있는데 각자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니 취향껏 골라가면 됩니다. 숯불에 구워 먹는 갈비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밥 한 공기가 금방 비워집니다. 갈비가 부담스럽다면 포천 막국수도 좋은 선택입니다. 포천은 메밀 재배지로도 유명해서 막국수집이 많은데 양평 막국수보다 좀 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오후에는 근처의 산정호수나 허브아일랜드를 들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정호수는 포천 아트밸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걷기 좋은 거리에 카페들도 많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좋죠. 3.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정원 속 작은 우주. 아침고요 수목원은 이름처럼 아침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매력은 사계절 언제 가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 여름에는 수국과 백합, 가을에는 국화와 단풍, 겨울에는 오색별빛 정원전이 열립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는 경춘선 ITX를 타면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가평역에서는 수목원 셔틀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셔틀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로 간다면 서울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수목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하경정원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데 소나무와 돌,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이곳을 걸으면 정말로 아침의 고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덴 정원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은 성경 속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만든 정원인데 다양한 침엽수와 화초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정원 곳곳에 놓인 조각품들도 볼거리입니다. 수목원의 하이라이트는 하늘길입니다. 산 중턱에 만들어진 이 산책로는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수목원 전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산과 정원이 한눈에 들어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점심은 수목원 내 식당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가평 읍내로 나가보세요. 가평은 북한강과 가까워 민물고기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막국수와 닭갈비 조합이 유명한데 가평 막국수는 메밀 함량이 높아 면발이 거칠고 쫄깃합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닭갈비를 곁들이면 환상의 궁합이 탄생합니다. 또 다른 추천 메뉴는 청평 빙어회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만 맛볼 수 있는 계절 메뉴인데 싱싱한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후식으로는 가평의 잣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가평도 잣이 유명한 지역이라 잣을 넣은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근처의 뿌띠프랑스나 남이섬을 들러볼 수 있습니다. 뿌띠프랑스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마을을 재현한 곳으로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꽃길이 사진 찍기 좋습니다. 남이섬은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주말에는 사람이 많지만 평일 오후에 가면 한적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모두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온 듯한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 이 여행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